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선물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주식 선물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로는 코스피랑 S&P 500 지수 보는 걸로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우선 썸네일 내용, 주식 선물 아직도 어렵게 하고 있나? 여기서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복잡하다라는 것도 이제 내용을 좀 내포하고 있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기존 주식 선물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싹 없어진, 보완이 아니라 없어지는 그런 새로운 매매 수단이 생겼고, 그게 이제 뭐냐면 코인 거래소 있죠. 코인 해외 거래소.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낸스랑 OKX, 비트겟, 바이비트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주식 선물 거래도 오픈을 했어요. 이제 미국 주식 선물 오픈을 했고, 여기서 이제 금 선물, 은 선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코인 거래소니까 코인만 취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주식도, 그다음에 금속 가치 이런 것도 이제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고 누구나 더 접근하기 좋은,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죠. 자, 근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뭐냐면은 자산의 토큰화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20만 원이다. 한 주에 20만 원이면은 지금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20만 원을 주고 한 주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토큰화가 되면은 지금 코인 매매하는 것처럼 내 수중에 만약에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만큼에 해당되는 그 수량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주식이고 주식인 것만이 해당되지만, 지금 이제 금 선물, 은 선물도 있고, 그래서 금, 은 같은 경우도 내가 갖고 싶은 수량만큼 쪼개서, 자, 분명히 금이라는 거는 한 개, 그러니까 그냥 개수로 칠게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거를 만 원어치만, 뭐 10만 원어치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수량을 마음대로 쪼개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 은에서도 해당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자의 그런 수단은 굉장히 많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도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집 한 채에 만약에 뭐 10억씩 한다, 20억씩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투자 상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10억짜리 이제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은 투자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수중에 분명히 이게 10억짜리 집인데 내 수중에는 뭐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1,000만 원만큼의 쪼개서 그 원하는 수량만큼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산의 토큰화가 분명히 한때는 조금 이제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조용해졌다가 최근에 정말 조용조용하게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코인 거래소 홍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의 그런 흐름에 있어서 판도가 또 확실하게 또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때마침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보통 주식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런 해외 거래소, 코인 해외 거래소에서도 미국 주식 선물, 그러니까 주식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현물도 이제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때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일단 어쨌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돈을 버는 거고, 기존 시스템에 있으면은 어떤 좀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런 코인 거래소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건데, 우선 국내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기본 예수금, 최소 예수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100만 원만 있어도 매매가 가능했는데 1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갔고, 그게 이제 2500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이 반드시 있어야 참여, 거래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취지가 있고 모든 건 다 좋지만은 일단 취지 자체로는 시드가 크면 좀 조심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쪽이기는 한데 그동안 제가 17년 동안 투자 활동 해오면서 솔직히 시드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투자자의 그런 마인드적인 문제지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게 사람 욕심인데 이거를 이제 기준 이렇게 예수금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기준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룰이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만족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개인 투자자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브로커를 통해서 해야 된다. 입출금도 계좌 개설도 다 브로커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적응하기 나름이라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 선물하면 아직도 이런 사기라는 그런 꼬리표가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입금하라 해서 입금하니까 연락 두절이 되고 또 이제 돈이 필요해서 출금하려고 출금 요청하니까 또 갑자기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출금 미루다가 잠수를 타고 이런 먹튀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리딩 쪽으로 피해 사례가 굉장히 크죠. 특히나 이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죽장 거래소도 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일부러 그럴듯하게 매매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다 회원들의 시드를 녹여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또 그럴듯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아쉽다 하겠지만은 그 내막은 이제 자체 거래소를 만들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회원들의 시드가 녹으면 녹을수록 그 녹은 만큼이 그 업체에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느 한쪽 어두운 구석에서는 영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존의 그런 불편했던 것 단점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코인 해외 거래소라는 겁니다. 이제 코인 해외 거래소, 자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일단 입출금 같은 경우도 우선 국내 코인 거래소 있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근데 빗썸은 지금 문제가 좀 됐으니까 좀 제껴두고요. 업비트 빗썸에 아니, 업비트 코인원 여기에 나의 현금 원화 현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은 이제 테더로 많이 이체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테더를 사요. 그럼 테더를 산 거를 가지고 이제 코인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가 됐든 뭐 OKX, 비트겟, 뭐 바이비트 어디가 됐든 이제 거기로 자금을 옮깁니다. 이체를 하는 거죠. 그럼 이체를 하면은 그 테더를 가지고 이제 주식 선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 브로커를 거친 게 아무것도 없죠. 순전히 해외 거래소 계정도 내 거고 국내 코인 거래소 계정도 내 거고 그 계정에 돈을 넣은 그 돈 주인도 납니다. 모든 게 다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 선물 같이 예수금의 기준이 없어요. 물론 최소 거래 가능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뭐 해봐야 뭐 원화로 환산해봐도 한 10,000원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10,000원만 있어도 이제 매매가 가능한 수준이 된 거죠. 하기 때문에 이 투자판에 또 한 번 그 이제 주식까지 코인 거래소가 주식까지 이제 그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라서 거래량이 지금 아직은 좀 없어요. 좀 없는 편인데 그럼에도 지금 매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저도 지금 3월 1일부터 이제 바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매매 일지 계속 올려드리는 거 있죠. 그 보시면은 자, 어제도 6번 매매를 했고 해서 이제 추가 수익, 공짜 수익이라고 있는데 수수료 이제 환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없어도 30만 원 가까이 이제 수익을 낸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별로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바이낸스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때 자리를 잡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 자리 잡고 하기에는 이미 다 자리를 다 깔고 다 이미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시작할 때 자리를 잘 잡게 되면은 뭐든지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순히 기존 시스템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 코인 해외 거래소를 한다? 이거는 솔직히 좀 명분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코인 거래소에서만 해당하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기한 선물 거래입니다. 무기한. 자, 선물 거래. 보통 선물 거래 하면은 이제 다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한 선물 거래라고 표현도 안 해요. 그냥 선물 거래입니다. 그래서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3개월로 통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기 일자가 있게 되면은 보통 그 선물 거래를 안 해봤어도 그 마녀의 날이라고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새 마녀의 날, 내 마녀의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얼마나 겹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3개가 겹치면은 새 마녀의 날이고 4개가 겹치면은 내 마녀의 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표현이 좀 예스럽기는 하지만 마녀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 이유가 이제 결국엔 뭐겠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데 이게 진짜 무슨 마녀가 아주 악랄한 그런 마법을 쓰는 것 같이 예측 불허, 안 그래도 예측하기 힘든 이 투자판에서 더 예측 불허로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건데 결국 만기일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별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무기한 선물은 그런 만기일이 없어요. 그럼 마녀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마녀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만기가 없다라는 것만 해도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이쪽으로 결국에는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아무래도 뭐 아무리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굴러가는 그런 시드, 그러니까 투자금 규모만 해도 개인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크죠.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리스크 해지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한이 있는 것보다 없는 쪽으로 하는 이런 무기한 선물 쪽에 이제 자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금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자산 운용사라든가 그런 이제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에선 또 여기에 맞는 투자 상품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잘 모르겠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조용조용하게 지금 자산의 토큰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무기한 선물이 오픈했다라는 거를 거래소 자체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대외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저는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고 해서 역시나 이제 뭐 거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니까 이제는 좀 신경을 써볼 때가 됐다. 주식 하시던 분들 계속 주식만 하셔도 되는 거죠.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잘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무기한 선물이 갖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만기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만기 이전에 거래를 하면서 괴리율이 얼마나 되는지 뭐 베타값, 뭐 감마값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값들 많이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머리 쓸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만 선물이지 현물 거래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또 레버리지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 쓸 수 있고 주식에 있는 그런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로 다 정해놨죠. 딱 정한 채로 상품을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코인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진행 중에도 10배로 시작을 했는데 나는 좀 변동성을 줄여야겠어. 그럼 5배로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자유롭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선물 이야기를 좀 쉽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선물 그거 자칫 잘못하면은 패가망신하는 거고 거의 뭐 원수한테 소개하는 게 선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냥 강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선물에서 패가망신한 분들은 도박처럼 했기 때문에 패가망신을 한 겁니다.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투자 마인드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선물뿐만 아니고 현물을 해도 똑같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인물을 단골 예시로 드는 인물이 있어요. 워런 버핏인데 버핏 할아버지가 선심 쓴다시고 일로 와서 내가 강의해줄 테니까 1대1로 강의해줄게. 잘 배워봐. 해서 1대1 개인 과외를 해줘서 모든 노하우를 점수 받았다 해도 읽습니다. 그만큼 도박성으로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자, 선물이라는 투자 상품이 있는 거예요. 현물이라는 투자 상품이 있는 거고 ETF라는 투자 상품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투자판은 다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내가 감당한 수준의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의미 있는 투자 활동을 해나가는 거지, 본인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싹 몰빵해놓고 싹 잃어놓고 그거를 왜 선물 때문에 패가망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시적절한 아주 적합한 그런 예시를 하나 더 들면은, 선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선물을 해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벌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선물을 해서 돈을 잃었다라는 소식밖에 안 들립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좋은 거는 보통 혼자 하려고 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투자 활동을 해오면서 제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누가 여태 하라는 대로만 하지 내가 실제로 자리를 잡고 하는 그런 차트 보는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런 채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방식을 이제 알려줌으로써 저도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아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거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돈을 잃은 사람 그런 사례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되고, 니 진짜 어떻게 하다 그렇게 잃었냐 이렇게 물어볼 것도 관심 가져볼 필요도 없어요. 그 와중에 잘 운영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익을 자꾸 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배우는 데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해서 이 코인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주식 선물을 이제 오픈했다는 걸 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나는 무조건 주식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주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의미 있는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는 게,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한테는 차트만큼 정말 강력한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차트도 그렇고 자금 운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순전히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채널 오픈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했는데 1년의 성과는 원금 대비 5배, 원금 대비 5배 수익을 봤어요. 근데 역시나 선물이기 때문에 강제 청산, 마진콜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저 역시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2번의 강제 청산을 당했지만은 제가 자금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청산을 2번을 당했어도 완전히 새롭게 시드를 투입하는 것 없이 기존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드를 불려 나갔고, 그 결과물이 지금 원금 대비해서 5배의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원금 회수를 하기 전까지는 수익 난 거랑,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공짜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수수료 환급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모든 것들을 싹 다 출금을 하거든요. 그냥 싹 출금을 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이제 청산을 당했어도, 그러니까 마진콜을 당했어도 기존에 출금한 걸 가지고 다시 투입을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자금을 굴리는데, 역시나 또 한 번 하다가 원금 회수를 한 번 더 했어요. 2번째 원금을 했는데도 때마침 또 그때 한 번 더 그 마진콜을 당해가지고 그 다시 이제 출금한 걸 가지고 또 굴리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의미 있는 그런 수익 활동을 통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쌓여 나갔고, 그렇게 한 번, 2번, 3번 계속 원금 회수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5배까지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 방식도 그렇고 차트 보는 방식도 일단 제가 매매 일지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는 있는데, 일단 어제 매매한 걸로 봤을 때,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니까 주식을 예시로 들게요. 어제는 6번 매매했거든요. 근데 이 6번 매매하는 동안 차트 본 시간은 1시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전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올려드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자, 6번 매매하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저는 1000만원 시드 기준으로 이제 예시 자료를 하고 비중은 5%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는데 6번 매매해서 1000만원 대비해서 하루에 30 가까이, 이제 공짜 수익까지 하면은 거의 40만원까지 넘어가는 수준인데, 저도 이제 어쨌든 투자를 전업으로 하니까 하고 있는데, 보통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또는 핸드폰 보면서 차트 계속 봐야 되고, 밥도 먹는 돈 마는 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취미 뭐 운동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살만 찌고 있고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또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걸어놓고 안 봐요. 포지션 딱 오픈하고 익절 걸어놓고 안 봅니다. 그럼 이제 익절 됐으면 알람이 울리겠죠. 그때 보는 거예요. 익절 잘 됐네. 그리고 포지션 오픈하는 기준도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이런 식으로 알람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 알람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딱 마침 나왔다 그러면은 알람이 울립니다. 그럼 트레이딩 뷰 알람이 울렸을 때 그때 차트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구나. 그럼 기다렸다가 포지션을 오픈하자마자 익절 걸어놓고 더 안 봐요. 그렇게 6번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1시간이 안 걸렸죠. 실질적으로 딱 그냥 본 시간으로 치면은 3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뭔가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누구나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기본 보조 지표예요. 다 모든 게 보조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그다음에 거래량, 캔들 모습, RSI, 스토캐스틱 RSI. 자, 다 들어봤던 거예요. 들어봤던 건데 이거 가지고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1시간도 안 보고. 그런데 하루 30. 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정말 차트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도 이제 누가 하라는 거 이제 실증 나고 돈을 잃어도 내가 직접 해서 잃는 게 낫지. 누구한테 맡겨봐야 자꾸 짜증만 나고 하니까 뭐 그것도 그거고, 어쨌든 이제 좀 내가 실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의미 있는 투자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영상 댓글에 거기 고정 댓글로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뒀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바로 이제 문의를 줄 수 있는 거 카톡 채널 링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대신에 이런 분들은 그냥 아예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은, 자, 대박 수익, 일확천금, 한탕주의,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애초에 저한테 관심 안 가주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또 운영을 하는 그런 채널에 가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매매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순전히 제가 하는 매매하는 방식, 차트를 보는 방식, 자금 운용하는 방식,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만의 매매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기본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 이론 하나도 없어요. 이론은 없고 무조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저도 이제 귀찮아하기 때문에 잡다하게 굳이 필요 없는 거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거 기본 자료 보자마자 바로 매매 자리 잡고 할 수 있어요. 직접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기본 자료도 보시면서 또 이제 실전 공부방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런 기본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두 눈으로 바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추가로 더 깊게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봐도 역시나 사람마다 다 성향,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나 봐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카톡 채널로 이제 질문의 그런 시간 24시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많이 물어보라고 해요. 보통은 이렇게 교육을 한다 하면은 말이 교육이지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잘 대답도 안 해주고 답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모르는 거 있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싶은 것까지 다 물어보라고 그래요. 대개는 이제 대다수는 한 번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을 몰라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그런 시행착오는 이제 더 없었으면 이제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면은 바로 이제 그 문의 남기셔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오늘 코스피랑 S&P 500 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우선 S&P 500 먼저 보면은 역시나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서 해봐야 괜히 기회비용만 날리는 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또 갭을 또 만들었어요. 지금 이틀 연속 아래 갭을 만들면서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11선 위로 딱 올라서는 게 중요했는데 그러면 이 상승 흐름 타서 이제 다시 21선 넘어서서 여기 이런 식으로 횡보의 흐름을 잠깐은 다시 한번 더 이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일봉 마감 자체는 윗골이 많이 남기면서 음봉으로 마감했거든요. 자, 그리고 아래 갭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갭이 이틀 연속으로 생겼고 그 전에 생긴 갭하고는 또 이제 많이 가깝거든요. 이러면은 단기간에 이 두 가지 갭을 빠르게 정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언제가 됐든 간에 오늘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다시 또 한번 11선 위에 올라서고 제대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살짝은 높여볼 수 있겠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21선 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선은 단순히 그냥 단기 추세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선 올라서고 나서 이제 뭔가 신규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다 정도지 11선까지는 아직 좀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통상적인 흐름으로서는 아래 갭을 빠르게 정리하는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자, 코스피는 오늘 좀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 5%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21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로 밴드 상단까지 볼 수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밴드 상단이 이렇게 좁아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상단도 다시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신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더 확실하게 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11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어제 오늘로 강한 상승을 동반하다 보니까 하락인데 한순간에 딱 꺾어버렸죠. 반전을 확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4일선하고도 데드크로스가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딱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기울기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21선과의 골든크로스만 다시 한번 잘 나와주면은 거의 뭐 신고점 돌파를 넘어서는 거는 좀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래도 여전히 단기간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신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아쉽더라도 비중을 좀 많이 축소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돌파하자마자
윗꼬리 달면서 쭉 음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월 초 이틀간에 보여줬어요. 나 이 정도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움직일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점 달성하고서도 갔다가 확 빼는, 자,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그래서 아쉽더라도 수익금, 그러니까 수익률은 똑같이 높아도 비중을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적으로는 좀 적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단기에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코스피랑 S&P 500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 희망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시고 바로 하실 분들은 진행을 하시고, 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종목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